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마리 강아지가 무장한 구조대도 나서지 못한 위기 속에서 들개떼를 상대로 홀로 맞섰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존재였지만 그의 판단력과 용기는 한 아이의 생명을 구했고 마을 전체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가 한국에서 온 진돗개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호주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54살 태즈메이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비상대응 담당으로 일하고 있어요. 20년간의 영국 육군 특수작전 장교 경력이 지금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판단력이다. 이건 제가 군 생활 동안 항상 강조했던 문장입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감정보다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늘 생각했어요. 3년 전 아내 줄리아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함께 계획했던 미래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죠. 아내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어 점점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말수도 줄고 감정 표현도 서툴러졌어요.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정도가 제 사회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작년 겨울, 눈 내리는 날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쓰레기장 근처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죠. 하지만 그 소리가 계속 이어지자 결국 발걸음을 돌렸어요. 쓰레기통 뒤에서 온몸을 떨고 있는 작은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검은 털에 노란 눈동자, 처음 봤을 때 무언가 끌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아내와 함께 키우던 개가 아내 사후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이별의 아픔이 너무 컸습니다. 다시는 그런 상실감을 느끼고 싶지 않았어요. 미안하지만 널 데려갈 수 없어.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는데 이상하게도 그 강아지는 계속 저를 따라왔습니다. 집까지 따라왔지만 문을 닫았죠. 그날 밤 내내 현관문 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잠을 설쳤어요.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었을 때 그 강아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온몸이 눈에 덮여 있었지만 저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당신을 선택했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 순간 무언가가 제 마음속에서 무너졌습니다. 좋아, 내가 이겼다. 들어오렴. 이렇게 해서 로키는 제 삶에 들어왔어요. 제가 가장 약했던 순간에 찾아온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로키는 그저 반려동물 이상의 존재가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죠. 로키를 데려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 주인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마을 수의사가 로키의 마이크로칩을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로키는 한국에서 수입된 순종 진돗개였습니다. 호기심에 이전 주인을 찾아가 물어봤죠. 왜 이렇게 순종 강아지를 버리셨나요? 제 질문에 그 사람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동양에서 수입된 혈통이라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국산은 지능이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편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을 무시했지만 곧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마을 공원에서 로키와 산책할 때마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게 그 동양에서 온 게 아니야? 저런 개들은 본능적으로 사나울 수 있대. 이런 말들이 제 귀에 들어왔어요. 한 번은 마을 슈퍼마켓 앞에서 로키를 잠시 메어두고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누군가 로키를 피해 크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말이죠. 로키는 그저 얌전히 앉아 있었을 뿐인데요. 로키는 해롭지 않아요. 제가 말했지만 그 사람은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이런 사소한 일들이 쌓이면서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로키의 행동에서도 다른 개들과는 다른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로키는 유독 조용했고 관찰력이 뛰어났습니다. 다른 개들이 짖고 뛰어다닐 때 로키는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행동했어요. 때로는 마치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죠. 저녁 식사 시간, 로키는 항상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조르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 눈을 바라보며 기다렸죠. 그런 모습에 이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너무 사람 같았거든요. 로키야, 너 정말 다른 개들과는 다르구나. 어느 날 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로키는 마치 제 말을 이해한 것처럼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안감이 스쳤어요. 그런 생각이 들자 이전 주인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로키에게 점점 더 애정이 생겼어요. 로키는 제 감정을 읽는 듯 했습니다. 제가 아내 사진을 보며 눈물 흘릴 때면 조용히 다가와 머리를 제 무릎에 올려놓았죠. 그런 로키를 어떻게 의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던 중 마을에 불안한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들개 무리가 출몰해 주변 농장의 가축과 반려견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와 로키에 대한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들개 무리의 출몰로 이미 세 가구의 반려견이 사망했고 주민의 자녀 한 명이 공격받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죠. 마을 회관에서 비상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저도 비상대응 담당자로서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과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이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마을 이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공권력만 믿자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찰이 알아서 할 거야. 우리가 나서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 이런 목소리들이 회의장을 채웠어요. 반려견 주인들끼리는 서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당신 네 개가 울타리를 넘어서 들개들을 유인했잖아. 아니, 당신이 개를 풀어놓고 다니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무기력과 불신이 가득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이렇게 서로 책임만 미루면 해결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군대였다면 바로 작전을 짰을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에요. 마을 주변 정찰, 위험지역 파악, 안전 대피소 마련, 이런 것들이 시급합니다. 회의장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이먼,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우선 그 이상한 한국 개나 잘 묶어두세요. 외국에서 온 개들은 들개를 유인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개들과는 다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로키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위기가 로키에 대한 편견을 더 강화시키고 있었어요.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 개는 원래 야생에 가까운 혈통 아닌가요? 본능적으로 들개들과 어울릴 수도 있잖아요. 저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지만 감정을 억눌렀어요. 로키는 그런 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잘 훈련된 개죠. 이런 무책임한 편견이 지금 우리 마을의 위기를 더 키우고 있어요. 하지만 제 말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 믿고 싶은 것만 믿기로 결정한 듯 했어요. 회의는 결국 경찰에게 모든 것을 맡기자는 소극적인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어요. 로키는 현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죠. 로키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미움받고 있었으니까요. 미안해, 로키야.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로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로키는 마치 제 마음을 이해하는 듯 슬픈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들개들의 울음소리가 더 가깝게 들려왔어요. 로키는 평소와 달리 초조해 보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지켜보는 로키의 모습에서 무언가 다른 점을 느꼈어요. 마치 뭔가를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로키야.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저 역시 불안했어요. 마을 전체가 침묵 속에 외면하고 있는 위험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겨울의 차가운 기운이 집안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벽난로 앞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로키는 제 발치에 누워 있었어요. 갑자기 비상무전기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모든 대원들, 마을 외곽 북쪽 산림지대에서 구조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즉시 출동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즉시 출동 바랍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로키도 벌떡 일어나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무전기에서는 계속해서 급박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8살 남자아이가 실종됐습니다. 아이의 외투가 발견됐는데
피가 묻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상황 위험합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손전등과 응급키트를 챙겼습니다. 출동하기 전에 로키에게 명령했어요. 로키, 너는 집에 있어. 하지만 로키는 평소와 달리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로키, 안 돼. 너무 위험해. 단호하게 말했지만 로키의 눈에는 제가 본 적 없는 결연함이 있었어요. 그 눈빛은 마치 내가 필요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망설였어요. 로키를 데려가는 것은 위험했지만 로키의 그 눈빛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로키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어요. 알았어, 함께 가자. 결국 로키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로키는 앞좌석에 앉아 창밖을 주시했어요. 이상하게도 침착해 보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이미 경찰과 구조대,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의 외투는 찢어지고 피가 묻어 있었고 주변에서는 들개 울음소리가 불길하게 울려 퍼졌어요. 숲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너무 위험합니다. 구조대장이 소리쳤습니다. 경찰 특수팀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러나 특수팀이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2시간. 그 시간 동안 아이는 생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였지만 로키는 그렇지 않았어요. 갑자기 로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명령 없이 독립행동을 시작한 겁니다. 로키는 마을 외곽 울타리를 향해 달려갔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무언가 로키를 믿어야 한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사이먼, 개를 잡아요. 누군가 소리쳤지만 저는 로키를 따라갔어요. 로키는 울타리를 넘어 눈 덮인 숲으로 진입했습니다. 저도 뒤따랐어요. 눈이 내리는 어두운 숲속, 로키는 마치 레이더처럼 정확하게 길을 찾아갔습니다. 흰 눈 위에 찍힌 희미한 발자국과 혈흔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군 시절 정찰 경험이 있는 저도 놀랄 만큼 정확한 길 찾기였습니다. 로키,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지만 로키는 이미 제 앞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머리에서 작전 훈련 장면이 플래시백처럼 떠올랐습니다. 로키의 움직임은 직관적이지만 계획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숲이 깊어질수록 들개 울음소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공포가 엄습해왔지만 로키를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제 인생을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숲속 깊은 곳의 작은 절벽 근처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바위 위에 겁에 질린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5마리의 들개가 에워싸고 있었어요. 아이는 겁에 질려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따라온 주민 몇 명과 구조대원들도 이 광경을 보았지만 들개 무리를 마주하자 접근조차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구조대원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로키가 행동을 시작했어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로키는 나무 뒤에 숨어 계산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낮은 으르렁거림, 짧은 짖음, 발톱으로 바닥을 긁는 소리. 마치 특수부대원이 통신 코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놀랍게도 2마리의 들개가 로키의 소리에 반응해 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로키는 그들을 유인한 후 재빨리 위치를 바꿨습니다. 나무 사이로 움직이며 들개들이 자신을 따라오게 했어요. 저게 뭐 하는 거지? 누군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로키의 행동은 마치 전술 교범에 나온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교란, 유인, 분산 전략을 펼치고 있었어요. 저는 군 생활 20년 동안 이런 전술을 가르치고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걔가 이런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다니. 로키는 2마리의 들개를 충분히 멀리 유인한 후 재빨리 위치를 바꿨어요. 그리고 다시 소리를 내어 다른 들개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한 번에 1마리씩 로키는 아이 주변의 들개들을 체계적으로 분산시켰어요. 얘는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지휘관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로키는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로키의 전략은 점점 효과를 보였어요. 들개들은 하나둘 아이의 주변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각각 다른 방향으로 유인된 들개들은 서로를 보지 못했어요. 로키는 무리의 결속력을 깨뜨리는데 성공한 겁니다. 믿을 수 없군요. 구조대원 한 명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로키의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들개들이 아이에게서 충분히 떨어졌을 때 로키는 더 과감한 행동을 취했어요. 직접 아이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로키는 정확하게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들개들이 다시 모이기 전에 아이에게 도달하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성공했습니다. 로키는 아이 곁에 도착해 마치 방패처럼 아이 앞에 섰어요. 지금입니다. 로키가 시간을 벌고 있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소리치며 무전을 보냈습니다. 구조대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이에게 접근했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눈을 크게 떴어요. 괜찮아, 도와줄게. 로키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아이를 안아올리며 로키를 바라봤어요. 로키의 눈에는 단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로키를 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건 그저 한국산 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보다 더 지혜롭고 용감한 영웅이었어요. 구조작전이 성공으로 끝나는 듯했지만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이를 안고 뒤로 물러서는 순간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커다란 들개가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그것도 로키를 향해서였죠. 로키!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들개는 로키의 목덜미를 향해 사정없이 공격했습니다. 순간 끔찍한 비명소리가 숲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로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호하게 맞서 싸웠어요. 목덜미에 상처를 입고도 용감하게 맞섰습니다. 로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결연함이 가득했어요. 순간적으로 둘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로키는 놀라운 기술로 들개를 상대했어요. 제가 본 어떤 군용견보다도 정확하고 효율적인 동작이었습니다. 로키는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노렸고 결국 들개를 땅에 눕히고 압도하는 데 성공했어요. 믿을 수 없군. 구조대원 하나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계속되었어요. 유인되었던 나머지 들개들이 소리를 듣고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로키 혼자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보였어요. 로키가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모두 아이를 안전하게 데려가세요. 저는 로키를 돕겠습니다. 구조대에게 외쳤어요. 아이는 이미 다른 구조대원들에게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주저없이 로키에게 달려갔어요. 손전등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외치며 들개들을 위협했습니다. 다른 구조대원들도 소음기와 불빛으로 들개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로키는 이미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로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정말 잘했어, 로키. 이제 돌아가자. 하지만 로키는 여전히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숲속 깊은 곳에서 또 한 마리의 들개가 나타났어요. 아마도 무리에서 떨어져 있던 개였을 겁니다. 그 들개는 저희를 향해 돌진해왔어요. 순간 모든 것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저는 로키 곁에 서 있었어요. 로키만이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키는 망설임 없이 들개를 향해 뛰어들었어요. 이미 상처를 입고 지친 상태였지만 로키는 마지막 힘을 다해 들개와 싸웠습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들개는 물러났지만 로키는 다리에 깊은 상처를 입었어요. 구조대가 완전히 상황을 통제하게 되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키의 상태가 걱정됐어요. 피에 젖은 털과 다리의 상처가 심각해 보였거든요. 로키는 쓰러졌지만 끝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치 임무가 완수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듯한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구조대장이 다가와 로키를 살펴보더니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 판단력 있는 개는 처음 봅니다. 믿기지 않네요. 이건 단순한 본능이 아닙니다. 주변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침묵했어요.
그동안 로키를 향해 쏟아낸 편견의 말들이 무색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죄책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서둘러 로키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해. 저는 로키를 품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로키의 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동물병원으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 로키는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혈흔으로 제 옷이 젖어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 로키의 생명만이 중요했습니다. 제발 버텨, 로키야. 내가 없으면 안 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로키는 힘없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언제부터인가 로키는 저에게 단순한 반려동물 이상의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수의사들이 재빨리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저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로키의 피가 묻어 있었지만 씻을 엄두도 나지 않았어요. 마음은 온통 로키에게 가 있었으니까요. 그때 병원 문이 열리고 구조된 아이의 부모님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아이는 안전한 상태였습니다. 사이먼 씨. 아이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구해주셔서.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아닙니다. 로키가 한 일이에요. 로키가 진짜 영웅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다 얘기해줬어요. 그 개가. 아니, 로키가 어떻게 자기를 지켜줬는지. 마치 군인처럼 행동했다고 하더군요. 개가 저렇게 판단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로키는 정말 군인 같았습니다. 훈련받은 특수부대원처럼 상황을 판단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했으니까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게. 로키는 괜찮을까요? 로키가 저를 위해 다쳤어요. 아이의 순수한 걱정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로키는 강한 아이야. 반드시 나을 거야. 몇 시간이 지나고 수의사가 나왔어요. 얼굴이 심각해 보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처가 깊습니다. 특히 다리와 목의 상처가 심각해요. 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로키는 놀라울 정도로 강한 개예요. 며칠 안에 회복될 겁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로키를 만날 수 있게 되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로키는 진정제 때문에 반쯤 잠든 상태였지만 제 목소리를 듣자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작은 움직임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로키야, 넌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내가 없었다면 오늘 그 아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병원 밖에서는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로키의 상태를 알아보러 온 것이었어요. 같은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로키를 이상한 외국계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변할 수 있다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로키는 단 하루 만에 편견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요. 로키의 용기와 판단력이 보여준 진정한 가치 앞에서 피부색이나 출신 같은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마을 사람들과 마주쳤어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존경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누군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이먼, 로키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키가 다 이해할 거예요. 그 아이는 마음이 넓으니까요. 로키의 구조작전은 순식간에 지역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한국 진돗개의 기적적 구조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이 관심이 일시적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지역 뉴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전국 방송으로 그리고 국제 뉴스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 올라간 로키의 구조 현장 영상은 2,40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SNS에서는 로키의 이야기가 바이럴 현상을 일으켰어요. 진돗개 영웅, 한국 의자긍심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군사 관련 커뮤니티의 반응이었어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로키의 전술적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인간의 군사 전략과 유사한 판단력, 진돗개의 타고난 전략적 사고 같은 분석이 쏟아졌어요.
심지어 미국의 유명 군사 전문 채널에서는 로키의 행동을 분석한 15분짜리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호주 한국 대사관에서 공식 연락이 왔어요. 진돗개 보호자 감사 서한 및 인터뷰 요청이라는 공식 서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대사관 관계자가 직접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로키의 이야기가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진돗개가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한국의 대통령실에서도 왔어요. 진돗개는 대한민국의 얼굴이라며 공식 응원 메시지를 보내온 겁니다. 로키와 저는 갑자기 작은 마을의 평범한 주민에서 국제적 관심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연일 로키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외국에서 빛난 우리의 진돗개, 위기 상황에서 발휘된 천재적 판단력의 비밀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로키의 용기와 지혜가 한국인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산 진돗개의 수요가 10배 이상 폭증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특히 호주, 미국, 영국에서 진돗개 입양 문의가 쇄도했어요. 한국 진돗개 수출협회에서도 공식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로키 한 마리의 행동이 한국가의 이미지와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인터뷰 요청이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로키가 완전히 회복된 후에는 몇몇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어요. 로키는 카메라 앞에서도 침착하고 당당했습니다. 마치 원래 스타였던 것처럼 말이죠. 유명 반려동물 식품 회사에서는 로키를 브랜드 앰베서더로 제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대부분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로키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원치 않았거든요. 로키는 영웅이었고 그 순수한 이미지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마을 사람들의 변화였어요. 로키를 향한 편견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다양성에 대해 더 열린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우리는 모든 로키를 환영합니다라는 간판까지 세워졌어요. 그건 단순히 개를 넘어 모든 이방인을 환영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로키는 이 모든 관심 속에서도 여전히 같은 로키였어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는 집 뒤뜰에서 뛰어노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로키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위대함은 겸손함 속에 있다는 것을요. 로키의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많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 유명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물었어요. 로키가 한 일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단순히 사람을 구한 게 아닙니다. 동양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던 생명이 편견과 침묵을 이긴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 아이 덕분에 다시 누군가를 믿게 되었습니다. 로키는 제 곁에 앉아 차분히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로키가 보여준 건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그건 사려 깊은 판단력이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건 인간도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이죠. 몇 주 후 저희 마을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다양성과 용기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로키를 기념하는 작은 동상도 세워졌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로키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로키와 함께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로키와 함께 마을 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을 했어요. 로키는 마치 교관처럼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죠. 선생님, 로키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로키는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아이는 타고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로키가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마을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함께할 때 더 강해진다는 것을 배웠죠. 로키는 여전히 제 곁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한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집 뒤뜰에서 햇볕을 쬐며 편안하게 보내요. 그리고 가끔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종종 로키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우연히 만난 이 작은 생명체가 제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말이에요. 로키와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존재에게서 가장 큰 지혜와 용기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요. 진짜 영웅은 언제나 조용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판단의 순간에 두려움을 이기고 옳은 일을 하는 이들이죠. 로키는 그런 영웅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품격, 진돗개의 진정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준 영웅이었어요. 오늘도 로키는 제 옆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깊고 지혜롭습니다. 저는 로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입니다. 고마워, 로키야. 넌 정말 특별한 친구야. 그리고 로키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누군가는 버렸던 생명이 누군가에게는 온 생명을 걸고 지켜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라는 나라가 오랜 세월 지켜온 품종, 진돗개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용기와 충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법이니까요. 오늘도 태즈메이니아의 작은 마을엔 조용히 마을을 지키는 한국의 기적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고 있는 작은 생명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존재를 알아봐주는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품격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